안녕하세요. 보존하세 한그루치과 서울점 대표원장 윤범희입니다. 오늘은 젊은 분들이 어떤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좀 말을 해보고자 이 자리에 섰고요. 물론 특정 연령대에 무조건 좋고 다른 연령대에 나쁜 임플란트는 없겠지만 스트라우만이라는 임플란트를 치과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치과의사들이 굉장히 신뢰하는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는 생소하더라도 말을 해볼까 해요. 그리고 젊은 분들일수록 임플란트를 써야 되는 게 오랜 기간이잖아요. 나쁜 임플란트는 없겠지만 젊으실 때 좋은 임플란트를 심어서 부작용 없이 오래 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스트라우만이라는 브랜드의 임플란트가 좀 독보적인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스트라우만이 좋고 왜 젊은 분들한테 권유 드리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스트라우만이라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소위 명품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계 3대 브랜드가 있어요. 임플란트에서는 스트라우만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브레네막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아스트라라는 브랜드, 이런 세 가지 임플란트가 이제 명품 브랜드고, 요 세 가지 브랜드에서 현재 임플란트 기술력을 다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나머지 두 개 브랜드도 약간 좀 점유율도 떨어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용자가 거의 없어지고 스트라우만만 좀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지금 잘 버티고 살아남아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 브랜드가 이제 점유율도 1등이고요. 가장 이제 매출도 많이 나고 유명한 어떤 치과의사든 스트라우만이라는 브랜드를 말하면 그 임플란트 왜 굳이 질 나쁜 임플란트를 써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나가 좋은 건 인정하지만 가격이 아무래도 일반 임플란트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른 임플란트를 선택할 수는 있지만 가격을 제하고 생각하면 독보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왜 이 브랜드 임플란트가 좋냐 하면요, SL 액티브라는 표면 처리 기술이 있는데 사람 몸의 피와 뼈와 만났을 때 굉장히 생체 친화적이에요. 그래서 피에 이제 임플란트 끝을 닿게 만들면 피가 임플란트 표면을 따라 쭉 올라오는 그런 영상이 이제 많이 광고에 쓰이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표면 기술력이 굉장히 좋다. 표면 기술력이 도대체 뭐냐 환자분들이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임플란트는 일단 표면을 굉장히 거칠게 만들어야 돼요. 거칠게 만들어야지 똑같은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 뼈랑 접촉 면적이 넓어지는데, 밋밋한 이제 단순한 임플란트를 넣었을 때는 이제 예를 들어서 1이라는 이제 표면적을 접촉하게 된다면 표면을 굉장히 거칠게 만들면 접촉하는 표면적이 3배, 4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거칠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거칠게 만들기 위해서 모래 알갱이로 이제 표면을 두드리기도 하고 산으로 부식시키기도 하는데, 그러면 미세한 모래 알갱이나 산 부산물들이 미세한 틈에 남아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나중에 이물 반응을 일으키고 뼈랑 강하게 붙는데 방해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산물들을 얼만큼 다 잘 제거하고 순수한 임플란트 표면을 남길 수 있냐가 임플란트 표면을 만드는 기술이고요.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또 이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록솔리드라는 임플란트 제품이 나와요. 대부분의 다른 임플란트 회사는 타이타늄으로만 임플란트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록솔리드가 뭐냐면 생체 친화적인 재료가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타이타늄이고, 또 치아 보철물에 많이 쓰는 이제 지르코니움이라는 재료도 굉장히 생체 친화적이거든요. 근데 이 스트라우만이라는 브랜드에서 대략 70%의 타이타늄과 30%의 지르코니아를 섞는 기술이 있어서 그 두 개를 이용한 합금을 만든 제품이 록솔리드라는 임플란트 재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왜 좋냐? 임플란트가 금속인데 얘네들은 무적 아니냐? 심어놓으면 반영구적으로 부러지지도 않고 이제 평생 쓰는지를 아시는데, 어쩔 수 없이 뼈에 맞춰서 얇은 임플란트를 쓰다 보면 임플란트도 세로로 찢어지거나 가로로 부러지는 케이스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런 록솔리드 임플란트 합금은 그런 타이타늄만 사용하는 임플란트 재질보다 찢긴 강도가 1.8배나 강하기 때문에 3.3mm, 직경에 아주 얇은 임플란트를 심고도 타 브랜드 4.5mm 이상의 강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뼈가 얇은 분들한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료다. 그리고 스트라우만의 또 강점은 뭐냐면, 심고 나서 임플란트가 본인은 찢어지지 않더라도 임플란트를 감싸고 있는 뼈가 소실되면서 임플란트를 뽑아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좋은 표면 기술력과 디자인으로 주변 골이 소실되는 거를 효율적으로 잘 막아줘요. 오랜 기간 동안 데이터가 쌓여 있는 사실이고, 이제 이런 장점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가가 굉장히 비싼 임플란트거든요. 뿌리는 정품을 쓰더라도 상부 구조를 카피품을 쓰게 된다면 약간 이 스트라우만의 장점이 조금 희석되지 않을까. 스트라우만 뿌리를 심고 정품 상부 보철물을 사용해 줘야지 이런 이제 내부 규격이
콜드 웰딩이라고 그러죠. 접착제나 이런 걸 쓰지 않더라도 나중에 금속끼리 너무나 잘 맞닿아 있어서 이제 붙은 것처럼 내부 규격이 잘 맞다. 사람이 이제 위에 드라이버를 넣어서 조이면 전체 면적이 골고루 닿지 않더라도 한 부위만 강하게 닿아도 실제로 조이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내부를 보면 굉장히 떠 있는 부위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정품 지대주를 사용한다면 이 스트라우만의 장점을 극대화해서 오랜 기간 사용하더라도 임플란트 주위염을 잘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좋은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이제 임플란트도 찢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스트라우만이 아닌 타사 임플란트를 쓰다가 이제 찢어진 사진이고요. 엑스레이 상으로도 보면 이렇게 검은색 선이 보이고 임플란트가 이렇게 좌우로 벌어진 게 보여요. 실제로 뽑아보면 임플란트가 위가 금속이 완전히 찢어져 있죠.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끝이 이렇게 원기둥으로 생겨야 되는데 한쪽이 부러지고 없어요. 이 안쪽에 지대주가 들어있는데 이 지대주가 흔들리고 유격이 안 맞으면서 이 옆에 일부가 이렇게 부러져 나간 거죠.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뿌리가 이렇게 한 덩어리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가로로 통째로 부러진 케이스예요. 의외로 특히 남자분들, 저장력이 강하고 턱이 강하게 발달된 분들은 아주 단순하게는 임플란트가 나사가 풀리거나 더 심하게는 속나사가 부러지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임플란트 바디 자체가 찢어지거나 통째로 부러지는 이런 문제가 꽤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최대한 막으려면 첫 번째가 같은 직경, 같은 길이의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재질이 더 강한 스트라우만 록솔리드 같은 제품을 쓰면 이런 부작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제가 뭐 스트라우만을 무조건 심으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경우는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만 말씀드리지만 모든 분들한테 설명드리진 않아요. 주로 제가 권하는 경우는 시간이 촉박하신 분들, 생체 친화성이 더 좋은 재료일수록 뼈랑 더 빨리 붙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한 분들은 스트라우만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뼈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은 뼈 이식도 많이 해야 되고 악조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임플란트를 쓰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젊은 분들, 나 젊으니까 아무거나 해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르신, 노인분들보다는 젊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한번 심었을 때 써야 될 기간이 훨씬 더 길어요. 젊은 기간에 임플란트를 심었다가 중간에 부작용이 생겨서 빼고 심고를 반복하다 보면 그 자리는 다시는 임플란트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일수록 심어야 되는 개수도 보통은 적어요. 어르신들은 한 번에 다수의 임플란트를 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젊은 분들은 심더라도 한두 개 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남은 이제 여생 동안 제대로 심어서 오랫동안 잘 쓰기 위해서는 오히려 좋은 임플란트를 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세 가지 경우 스트라우만을 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스트라우만이라는 브랜드가 이 자리에서 만으로 13년째 진료를 하고 있는데 초창기에 심었던 임플란트 케이스도 정말 예후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논문상의 자료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치과의사로 체감하는 것도 확실히 좋구나. 술자도 되게 믿음을 가지고 시술을 하는 브랜드거든요. 심고 나서도 되게 마음이 편안한 그런 임플란트인 것 같고요. 제대로 임플란트를 심어야지 환자분들도 탈이 안 나야지 저도 좋은 거예요. 환자분들도 좋고 저도 마음이 편하고 좋은 임플란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스트라우만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젊은 분인데요. 35세 여성분인데 구강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젊으실 때 이렇게 심미 보철을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앞니 보철도 많이 하고 상실된 치아도 몇 개가 있고, 젊은 나이에 치아를 많이 삭제하는 치료를 많이 하다 보면 10년, 20년이 지날수록 손상되는 치아가 많아요. 이분이 좀 안타깝게도 좀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뽑아야 되는 자리랑 이전에 상실돼 있던 자리, 이런 자리에 스트라우만이라는 임플란트를 지금 잘 식립했고, 전 수루 사진을 보시면 적절한 길이에 이제 임플란트가 잘 들어가 있어요. 아주 깨끗하게 7개의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를 심은 분이십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자연 치아보다 이 임플란트 보철물들이 더 오래 잘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좀 만족스럽게 치료가 된 경우고요. 두 번째는 29세 남성분이고요. 상실된 치아가 2개가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교정 치료를 진행하셔서 교정 끝나는 후기 쪽에 이제 임플란트를 식립한 케이스예요. 그리고 항상 젊은 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교정을 하실 계획이 있으면 교정을 어느 정도 진행한 다음에 임플란트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교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치아 주변에 치주인대가 있기 때문에 치주인대가 압축이 되고 한쪽에서는 당겨지고, 이 원리를 이용해서 한쪽에서는 뼈가 녹고 한쪽에서는 뼈가 형성되면서 뼈 속에서 치아가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임플란트는 치주인대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치아를 교정을 이용해서 다 배열을 완성한 다음에 남은 자리에 임플란트를 심는 게 원칙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 지금 교정 과정 중에서 이제 잘 교정을 진행했고, 교정 끝나고 장치를 떼고 보시는 것처럼 상악 우측 소구치 부위, 하악 우측 대구치 부위 이렇게 하나씩 임플란트를
트라우마를 잘 심었고, 교정 진료도 그 사이에 마무리돼서 이제 교정 유지 장치들이 그 안에 붙어 있는 게 보이네요. 교정 중인 술전 사진이고, 교정이 마무리되면서 이 없던 자리죠. 첫 번째 작은 어금니, 그리고 오른쪽 아래 두 번째 큰 어금니 임플란트 보철물로, 언뜻 보면 어느 게 자연치한지 어느 게 임플란트 보철물인지 모를 정도로 깨끗하게 잘 완성이 됐고요. 젊은 분들은 부작용 없이 오랫동안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젊은 분들일수록 트라우만 또는 좋은 임플란트를 심어야 된다, 젊을수록 아무거나 심어도 되는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오늘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나이가 아직 젊고 다수의 임플란트가 심을 필요가 없이 한두 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10년 주기로 임플란트를 계속 바꿔가면서 돈을 들이고 여러 번 고생하는 것보다 한 번에 비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제대로 심어서 고생 없이 오랫동안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